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안경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스코 우리 폐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이라이트 짚어보는 시간들 가질 텐데요. 네, 오늘도 여기 영세안병원 홍민희 교수님, 김혜령 교수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편을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GFR 관련 변이를 타깃하는 표적 항암제 데이터를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폐암 분야에서 중요한 데이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다케다가 개발하고 있는 약이죠. 이 모보서틴ib이라는 약이 지난 4월에 FDA로부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스코에서 데이터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데이터가 흥미로우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이 모보서틴ib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EGFR 돌연변이가 아니라 EGFR 돌연변이 중에서 전체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엑손 20번 삽입을 저희가 표적으로 하는 약제고요. 개발 코드명은 이제 텍788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이제 지금은 모보서틴ib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작년 4월에 FDA에서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스루 데자이네이션, 즉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번 2021년도 아스코에서는 이제 백금 기반 항암제에 실패한 엑손 20번 삽입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보서틴ib 160mg을 투여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률은 이제 독립검토위원회가 평가했을 때는 28%, 연구자가 평가했을 때는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35%였고요. 질병 통제율은 양쪽 군 모두에서 이제 78%였습니다.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7.3개월,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은 굉장히 놀랍게도 중앙값이 한 2년 정도 나왔고요. 반응 지속 기간의 중앙값은 한 18개월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세팅에서 저희가 기존의 표준으로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예를 들어 도시탁셀이라든가 아니면 면역 항암제의 어떤 성적을 보면 보통 반응률이 5에서 10%,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짓되는 것밖에 그런 데이터를 고려해 보았을 때 뭐 이런 기존 약제보다는 이 환자군에 있어서는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리브레반트의 약 40% 반응률, 그리고 한 8.3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역시 이 약도 마찬가지로 22개월, 약 2년 정도 되는 정체 생존 기간을 보여줬는데 이런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연구에는 약간 서브그룹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제 엑선 20번 삽입 변이도 여러 가지 아형들이 있는데 모든 아형에 있어서 골고루 이런 약제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이상 반응을 보시면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역시 EGFR 표적 항암제의 특징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설사, 피부 발진, 그리고 손발톱 주위 염증이 있었는데 사실 3단계 이상의 독성은 사실 설사는 한 20%로 조금 많긴 했지만 나머지는 5% 이내였고 모두 관리 가능했다. 모두 약제 같은 것을 하고 드리고 뭐 용량을 감량하면서 환자분이 톨러러블하게 견딜 수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모보서틴ib은 추후에 EGFR 엑손 20번 삽입 변이의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는 잘 몰라서 일반인들이나 뭐 저희 기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에피커시 데이터를 많이 봐요. 유효성이 얼마냐, 반응률이 얼마냐. 근데 선생님들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꼭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혁신적인 치료제로 지정도 받았고 신속식사 대상으로 지정도 받았고 좀 허가 이 정도면은 사용하기에 무난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리브레반트랑 비교 데이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떠세요? 사실 뭐 이 정도 데이터면 리브레반트랑 뭐 거의 유사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조만간 FDA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약들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드시고 끝나는 약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런 EGFR 억제제들은 경구약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댁에서 드셔야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뭐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견디기가 힘든 정도면 사실 약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도 저희가 좀 가늠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약제는 특히나 이제 독성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폐암 치료 분야에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정말 선생님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고무적인 소식인 것 같고 이제 EGFR 엑손 20변이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KRAS 변이에 관련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암젠의 소토라십이라는 약이 이제 FDA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KRAS G 이게 12C 이런 변이를 동반하는 국소 진행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KRAS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허가를 받은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스코에서 또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죠, 교수님. 그래서 이게 KRAS 돌연변이가 사실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은 어떤 분자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약이 표적 약제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KRAS 중에서도 G12C라는 어떤 특정한 돌연변이에 대해서 약제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우리가 구조가 밝혀져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KRA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GFR은 동양에서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KRAS는 서양에서 조금 더 많습니다. KRAS가 전체 말고 이제 G12C라는 특정한 유전자 타입을 보면 서양 환자에서는 한 13%,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 데이터는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뭐 아시는 알크나 로스원 이런 것들이 사실 한 5% 남짓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치료약이 있다는 거는 이제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KRAS G12C에 대한 약제 개발의 선두주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암젠에서 나오는 소토라십, 그리고 이제 미라티 테라피틱스에서 나오는 아다그라십,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번에 이제 아스코에서는 이제 소토라십의 이상 데이터, 코드 브레이크 100의 이상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다그라십의 3상인 크리스탈 12 데이터가 이제 이 트라이얼 인 프로그레스라 그래서 이제 간단히 연구 이제 진행상 컨셉이 이제 제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드 브레이크 100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전에 치료를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KRAS G12C 돌연변이를 가진 120명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 이상 연구였고요. 소토라십 이제 960mg 복용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주로 환자분들이 한 80% 정도가 이전에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들어가신 거죠. 백금화합물이나 아니면 면역항암제가 투여받은 환자들이 들어간 이런 이제 연구였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데이터를 팔로우한 결과 있는데요. 소토라십은 전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응률을 보는데 객관적 반응률이 한 37% 정도가 나왔고요. 질병 조절률은 한 80%에 달하는 질병 조절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기간 중앙값은 거의 한 1년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PFS라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은 약 한 7개월 정도. 그리고 전체는 한 12.5개월 정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표적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데이터가 저희가 한 6개월 미만으로 보면은 분명히 어떤 생존율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직 이제 3상으로 해서 헤드투헤드 컴패리즌 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저희 결과를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약을 환자분들이 집에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독하면 사실 약을 안 드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치료 관련해서 이상 반응이 한 70% 정도 환자에게 발생을 했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고 또 저희가 충분히 이제 미리 교육을 해드리고 정보를 드려서 환자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충분히 환자분들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아스코에 발표된 코드 브레이크 100 데이터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소토라십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요런 KRAS G12C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안전성의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임상적인 이점을 가져왔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데 네네. 암젠이랑 또 선두주다가 아다그라십 네. 약물이 또 있죠. 네네. 그리고 요 약도 이제 다음 데이터 이제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상업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경쟁사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 네네. 그 경쟁사 데이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크리스탈 원 데이터가 이제 지난 WCH랑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차 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KRAS G12C 환자이고 이전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다그라십은 저희 600mg을 하루에 2번 드시는 용량이고요. 오랜 기간 네네. 치료제가 없었다 보니까 대부분 과거에 치료 경력이 있는 환자들이 많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1차로 올라가겠지만 현재로서는 2차, 3차 약으로 이제 된 건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반응률을 보면 한 40% 정도로 컴패러블한 반응률 정도로 보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어떤 트라이얼 인 프로그레스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3상 연구가 이제 계획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크리스탈 12에서는 요 이제 환자들을 3상 연구로 요 아다그라십하고 기존의 표준 치료인 독시탁세를 헤드 투 헤드로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치료제가 없던 분야의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새롭게 허가를 받으면서 좀 환자들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 우리 표적 항암제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가 면역 항암제잖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이제 키트루다 옵디보가 처음 허가 받은 당시에 아스코가 정말 대단했다. 그때 정말 센세이션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고 이제 그 면역 항암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용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전에 취재해 본 결과로는 면역 강문 억제제를 써서 이제 보조 항암요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요즘에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또 홍 교수님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현재 비소세포 폐암에서 면역 항암제의 역할은 이제 4기 폐암, 4기 또는 이제 수술 불가 3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약제가 승인되어 있고 이제 국내에서 급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수술 이후 환자에 있어서 보조 항암요법으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임상들은 많이 진행이 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데이터가 발표된 것은 이번 2021년 아스코가 처음이고요. 이제 이 임상의 이름은 임파워 10번으로 티센트릭과 이제 최적의 지지요법, 저희가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 제가 아무 치료도 안 하는 군과 이제 비교한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임파워 10번 연구의 1차 목표는 연구자가 판단한 이제 무질병 생존 기간, 즉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었고요. 사실 이 통계적으로 단계를 좀 거쳐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PD-L1 발현이 있는 2기와 3기 초 환자에 있어서 이제 DFS가 과연 치료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곳에서 더 우월하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게 되면 전체 2기, 이제 3기 초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역시 여기서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1기 후반 환자까지 이걸 넓혀서 통계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2개월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이제 PD-L1 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재발의 위험도가 이제 34% 정도나 감소했고요. 이제 그 PD-L1 발현과 관계없이 전체 2에서 3기 환자에 있어서는 약 21% 정도 감소였고, 이는 모두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2년째 이렇게 끊어봤을 때는 이제 관찰군에서는 한 61% 정도가 재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PD-L1 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한 75%, 없는 경우에는 70%의 환자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군, 즉 1기까지 포함한 전체 환자군에서는 19%의 재발 위험도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아직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것은 이건 역시 중간 분석이기 때문에 추적 관찰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 변수인 이제 전체 생존율에 대한 자료는 역시 아직 완성되지는 못하였고요. 아무튼 뭐 부작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상 반응을 말씀드리면, 이제 T센트릭군에서 한 92%, 그리고 BSC군에서 70%에서 모든 단계의 부작용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3등급 이상에서는 T센트릭군에서 한 20%, 그다음에 BSC군에서는 한 11% 정도로 기존에 이제 많은 이런 T센트릭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직 전체 생존 기간의 데이터가 더 보고돼야 되고 충분히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정도 결과로서 이제 초기 단계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이제 첫
글로벌 3상 임상에 대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면역항암제 사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좀 더 질병이 진행되고 더 옵션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사용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런 연구가 축적이 되면서 좀 앞단에서 초기 환자들한테 사용할 여지가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모든 항암제의 발전 과정이 개발 과정이 마찬가지지만 초반에는 정말로 약제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뭐 2차 치료, 그 다음에 또 성공하면 1차 치료되고 그 다음에 1차 치료도 성공하면 이렇게 어주반트 저희가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요법으로도 치료하게 되고 사실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체크메이트 816번 스타디를 보면 수술 전에 저희가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는 이런 임상도 이제 지난 AACR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면역항암제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실 뭐 좀 너무 초기에 나와서 빛을 못 봤었는데 이제 CTLA4 억제제죠.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초의 면역관문 억제제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이번에 여보이도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체크메이트 9LA 데이터를 보면은 2년치 이제 추적한 데이터가 있고 또 체크메이트 277 데이터도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데이터라고 뽑아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실 여지껏 말씀하신 대로 여보이의 데이터가 렁에서는 적어도 조금 저희가 많이 두드러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데이터가 두 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는 체크메이트 9LA 데이터가 있고요. 227 데이터의 4년 팔로업 데이터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체크메이트 9LA 데이터를 잠깐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총 700명의 환자분들이고 모두 다 이제 4기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1차 치료로 한쪽은 저희가 이제 옵디보라는 약과 여보이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같이 이제 병합하는 요법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군은 이제 대조군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저희가 이제 여보이하고 옵디보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쓰는 혼합해서 쓰는 이 항암제는 저희가 보통은 항암제는 4사이클 뭐 그 이상 이렇게 저희가 쓰는데 딱 두 번만 저희가 같이 쓰는 이런 특이한 어떤 디자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3상 연구였는데요. 1차 목표는 전체 생존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데이터가 발표된 게 이제 2년 팔로업 데이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4가지 약제, 여보이, 옵디보, 그다음 항암제 2가지 병합군에서 전체 생존율이 약 15.8개월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암제는 약 11개월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망 위험도를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를 이 약을 씀으로써 감소를 시켰고요. 사실 작년 아스코 데이터 결과에 비해서 위험도 감소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전히 병합군이 중앙 생존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5개월 이상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제 이 연구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PD-L1이라고 하는 어떤 면역 항암제의 어떤 우리가 마커로 사용을 하는데 이 발현이 없는 환자군에서도 한 17.7개월 정도라는 사실 놀라운 생존 값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형 분석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데 이 중에서 PD-L1의 발현 정도, 발현이 있건 없건 또 조직학적 타입별로 이게 이제 선암이던 뭐 평평암이던 간에 또한 특히나 이제 약간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 뇌전이가 있는 환자들에게서도 일관되게 저희가 이제 효과가 유지가 되고 생존율에 도움이 되는 위험도를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암제가 나오고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정말 저희가 의사들이 잘 선택을 해서 적절한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폐암의 1차 치료로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또 이런 9LA나 아니면 227의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환자분들한테는 또 한 가지의 옵션을 저희가 환자들한테 치료 옵션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좀 약간 소외된 약이었는데 여보이가 좀 재발견되는 뭐 그런 데이터였었던 것 같고요. 그 체크메이트 227 연구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고 싶으시다고. 227에 요번에 이제 4년 팔로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롱텀하게 팔로업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피니보, 그러니까 여보이하고 옵디보의 병용요법이 기존 데이터, 여지껏 3년까지 데이터하고 비슷한 컨시스턴트하게 유의성을 쭉 보여주고 있고 4년 이상의 생존율,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4년, 4기 환자의 4년 생존율이 PD-L1의 1% 이상의 환자분들로 보면
한 30% 정도, 저희가 기존 항암은 한 10% 정도라고 보면 30%는 사실 30% 환자분들이 4년 이상 생존을 해 계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 PD-L1 낮은 환자들, 없는 환자분들에서도 한 24% 정도로 장기 생존율을 보여줘서 저희가 면역항암제를 사실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저희가 데이터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좀 기대를 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수치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좀 너무 나이 든 사람 같지만 드라마 보면 뭐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4년을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사실 쉽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폐암 진단을 받으면. 근데 이제 4년 추적 데이터가 나왔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선생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제 워낙 또 임상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게 또 신약 개발로 이어지고 또 환자들에게 혜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스코를 우리가 직접 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우리 가서 들어도 이렇게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이렇게 또 엑기스만 뽑아주셔서 또 하이라이트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사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방송이 나가겠지만 촬영 당시에는 정말 학회 끝나자마자 따끈따끈하게 교수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여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또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